돌직구로 물어보죠. 정자 기증해줄 수 있냐? 좋은 일 한번 해줄 수 있냐? 처음에는 오케이 좋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 미안한데 사주 보러 갔는데 혹시 제 사주에 아이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아이는 갖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막 호통을 치면서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면 아이는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럼 못 써!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가 있나요 없나요 제 사주에 다 많아졌어요. 아 너무 기분 나빴죠. 32살 세영씨가 이번 생엔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확신을 얻은 건 10년쯤 됐다.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었는데 아이도 이제 넉넉히 되는구나 참 아쉬웠었는데 그 타이리스 케이스를 보게 됐고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세영씨는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 시술로 아이를 낳고 싶다. 라인 시술이나 아니면 시술을 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 의사분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다, 부도는 걸 알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안 한 여자들의 인공수정은 불법이 아니다. 이걸 금지하고 있는 건 산부인과 학회다. 윤리 지침에 부부만 대상으로 하라고 돼 있다. 공여자도 확정을 해갖고 이제 와서 이 시술이 되겠는가 하는 걸 우리한테 물어봤던 경우가 있었죠. 우리 병원에서 역시 기관위원회는 통과를 하지 못해서 시술은 못했대고요. 엄마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키웠을 때 이 애기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리 사회에 되게 수많은 한부모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 정상이 아니라는 건가? 뭔가 부족하고 미달이라는 건가 하는 그런 어떤 산부인과 학회는 왜 그러는 걸까? 난임이란 이렇게 부부로 딱 모자고 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복지부도 학회가 왜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단다. 모자보건법상에는 생명윤리법상에도 그렇고 지금 비혼자에게 제도적으로 이거를 막고 있는 거는 없잖아요. 학회 관계자에게 좀 더 물어봤다. 그는 정자 기증 관련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제 정자 알바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스터베이션만 하면은. 근데 정자은행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보상을 5만 원 문화상품권 정도로만 저희가 책정해 쓰고 있으니까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피하고 싶습니다. 네. 한 사람의 정자로 몇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병원은 총 5회까지 만들게 됩니다. A라는 기증자의 정자를 총 5명의 여성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해외처럼 정자 기증 관련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문제다. 그 영국이나 프랑스는 국가정자은행이 있습니다. 거점 병원에다가 이 정자은행을 두고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다 합니다. 근데 이런 걱정은 비혼 여성뿐만 아니라 정자를 기증받는 모든 부부들에게 적용되는 문제 같은데 의사들은 왜 난임 부부들에겐 아무 걱정 없이 인공수정 시술을 해주고 있는 걸까? 산부인과 학회 이사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되게 확고한 정상가족의 틀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남자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 안에서 낳은 아이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세계 최대 정자은행 크리오스에 따르면 이용자 54%가 독신 여성이라고 한다. 국가 인권위까지 나서서 지침을 고치라고 했고 다르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야, 이 환자 우리가 하나면 방법이 없는데, 아니 이 정도의 얻으면 기본권을 갖다가 안 해줘도 되나 하는 회가 있거든요. 세영 씨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실인지법 키트란 걸 알게 됐다. 기증받은 정액을 몸 안에 스스로 주입하는 셀프 임신 도구다. 그 영화에서 이제 싱글 여성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욕조에서 뭔가 주사기 같은 걸 가지고 자기 몸에 주입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세영 씨는 미국까지 가서 이걸 사왔다. 병원에서 만약에 뭐 비슷한 시술을 했다면 완벽하게 소독된 건 했을 텐데 이제는 소독을 저 스스로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덴마크나 미국 같은 곳에서 시술받는 것도 알아봤다.
하지만 비용들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 안 됐을 때 한 회당 2만 달러니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실패율이 높단다. 유럽에서 시술을 했는데 자연이상 됐던 케이스도 있었고 임신 직후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지구 반대편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난임 부부들이 기증받는 안전한 통로인 정자은행. 세영 씨는 이곳을 이용할 수 없다. 매매는 아니겠어요. 정자매네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이제 아이와 연관된 문제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하지만 꿋꿋하다. 이미 출산 후의 삶까지 대비하고 있다. 외국 판례와 논문을 참고해 미래에 만나게 될 정자 기증자와 친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계약서까지 준비 중이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가 우리 아빠는 왜 없어? 라고 했을 때. 일단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되게 세상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걸 먼저 알려줄 것 같아요. 기증자람이 고마운 사람에 대한 존재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가 태어날 수 있게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다. 10여 년 전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아이를 입양했던 작가 백지선 씨. 그 시절 그녀도 가족의 냉대부터 견뎌야 했다. 왜 남의 애를 주워왔냐고 그러면서 계속 갖다 주라고 다시 갖다 주라고 막 계속 그러셨거든요. 비혼모로 살아온 날들이 자랑스럽다는 그녀는 어떤 형태로든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회가 보호해줄 때라고 말한다. 혼인이나 혈연 외에 다른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게 핵심인데 법적, 사회적 그게 지원이 되면은 친구들끼리 각자 아이를 낳아서 서로 공동 육아를 하면서 키울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엄마가 키우는 아이는 불행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회에서 동거 커플도 감히 출산을 꿈꾸지 못한다.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 뒤에서 너무 수근거리고 욕할 것 같은데요. 그 시선만 없으면 저는 괜찮거든요. OECD 국가들의 비혼 출산율은 평균 42%. 한국에선 10명 중 9명이 결혼한 부부에게서 태어나고 출산율 1.8 프랑스에선 10명 중 3명만 그렇게 태어난다. 동거 커플이든 비혼 엄마든 어떤 형태의 가족에서 태어나든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종말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단 얘기다. There were no countries which had a reasonably high total fertility, let's say 1.6, which did not also have at least 30% of births outside marriage. 국회에선 최근 동거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해주자는 법안과 비혼 여성도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법안이 나왔다. 지금이 가족의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위기인 것은 가족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낡은 가족 관념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반대한다. 혼인율은 급감시키고 혼외 출생자 비율은 급증시키는 기존 혼인과 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파기하는 법률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비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난임 시술 자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럴 거고.